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제9월 24일 토요일입니다. 한 주가 모두 마감이 됐고 여러분 뭐 주말 쉬는 시간인데요. 오늘 이제 방송을 준비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됐고, 또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시장 급락의 모습, 그리고 이제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 전반이 급락의 모습을 보이면서 완전히 지금 패닉 상황이죠. 상당히 지금 염려가 되는 이런 시점인데, 뉴스에 나오는 내용들도 대부분 뭐 굉장히 부정적인 이런 의견이 지금 지면에 지금 계속 나오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많이 위축되고 어려운 시점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좀 힘을 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뭐 증시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폭락이 나오고 부정적 전망이 난무하면 투자들이 굉장히 위축이 되고 또 투매에 동참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에, 여러분들은 힘들지만 투매에 동참하지 마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해외 시장 동향을 간단히 살펴봅니다. 지금 글로벌 시장의 모습은 뭐 우리 증시와 마찬가지로, 먼저 이제 우리 증시의 모습, 주말 모습을 간단히 보는데요. 이렇게 보면은 뭐 연중 최저점 수준이죠. 또 코스닥도 역시 마찬가지로 연중 뭐 거의 최저점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정도로 주말 힘겨운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해외 시장의 모습을 보면은 유럽 시장, 미 증시 모두 아주 힘겨운 모습이죠. 프랑스 까크 지수의 모습을 보면은 프랑스 까크 지수 연중 최저점, 그리고 독일의 닥스 지수를 봐도 역시 연중 최저점. 자, 미국 3대 지수 다우 지수 장중 연중 최저점, 나스닥, 그리고 S&P 500. 자, 글로벌 시장이 모두 연중 최저점 수준의 모습을 보이면서 완전히 지금 시장이 얼어붙은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나스닥이라든지 다우 지수의 모습을 봐도 투매가 지금 많이 나온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점에서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대한민국 증시에 진짜 좋은 회사들이 돈도 잘 벌고 또 상당히 펀더멘탈이 좋은 회사들이 너무 저평가됐다라는 판단이에요. 그래서 지금 자리는 힘들지만 다음 주는 시장이 반전의 계기가 될 것이다, 반전의 모습이 나올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시장의 그 보유 종목을 매도보다는 그대로 홀딩하거나 매수의 관점이 좋다라는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정희님 힘내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뭐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과 좀 함께 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방송 준비를 하고 종목을 많이 검색을 하는데, 지금 시간이 좀 많이 할애가 됐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 빠져서 지금 뭐 "뭐가 좋다."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지금 말들이 지금 궁색한 그런 시점이에요. 그러나 인제 이런 장에서도 우리는 반드시 이겨내야 되니까 이제 전체적으로는 "종목을 갖고 있자." 요렇게 일단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해외 시장 등락률 뭐 큰 의미는 없죠, 사실은. 주말 다우존스 30 종목에서는 홈디포하고 존슨앤존슨 두 종목이 상승했고, 나스닥에서는 12개 기업이 상승했고요. 대부분 주가들이 이제 바이오 관련 기업들 뭐 여러 가지 있는데 하나하나 다 살펴봤는데 특별한 특징은 좀 없어요. S&P 500 기업도 역시 66개 기업이 뜨고 436개 기업. 그러니까 절대 다수가 이제 하락에 이런 모습을 지금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기술주에서 반도체 엔비디아라든지 몇몇 종목 봅니다. 엔비디아 신저점, 그리고 AMD. 자, AMD의 주가도 역시 신저점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뭐 저점에서 조금 반전의 모습, 그리고 ASML, 이제 반도체 기술주들 전반만 지금 보고 있는데, 보면은 대부분이 신저점 부근이거나 저점을 살짝 깨는 이런 모습이에요. 거의 대부분. 그리고 이제 거래도 많이 되고. 그러니까 불안한 사람들의 물량이 지금 많이 나오는 이런 모습이다. 그래서 손바뀜이 잘 된 모습이어서요. 시장은 계속 부정적 전망이 있고, 그리고 또 반등을 조금 주는 듯 또 무너지는 모습이어서 어렵지만, 이런 위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포기하지 말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지금은 물론 이제 주식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는 손실이 큰 거죠. 근데 지금 이 자리는 가령 카카오라든지 이런 업종 대표 포탈의 카카오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사실 말도 못할 정도죠, 지금. 카카오의 주가. 이런 주식들을 지금 그대로 보유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이런 시장에서 보유하거나 지금 매수 관점입니다. 17만 원에서 20만 원 얘기하고 지금은 아무도 소개를 좀 안 하는 시점인데, 저는 지금은 매수해야 된다라는 이런 관점이고요. 그리고 2차 전지에 잘 올라가던 이수화학이라든지 또는 에코프로라든지, 물론 에코프로는 견조한데 이수화학이 이제 최근에 낙폭이 좀 심화된 모습이죠. 또는 포스코 케미칼, 이런 주식들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다라면 매도 관점 아닙니다. 특히 이제 이수화학은 단기 낙폭이 좀 심화된 모습인데, 제가 최근에 이수화학 얘기할 때 물론 이제 한 달 전에 소개하면서 상당히 많이 올라갔다가 최근에 단기 조정이 깊은데, 이수화학하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실적 대비 다른 2차 엔지보다는 저평가된 기업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시장이 폭락하다 보니까 동반 폭락의 모습이 나온 거지만, 이 자리에서 지금 매도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아연 관련해서 이제 한일화, 요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말에 반전이 보였는데 시간에서는 좀 밀렸어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제 한일학은 내일 정도 조정을 받으면 매수의 관점으로 무리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기타 전반의 종목 산업, 뭐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 또 지금 2차 전지, 또는 뭐 원전, 뭐 할 것 없이 전반의 주가들이 많이 빠졌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다음 주에는 저점을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중소형주에서 지금 그래도 단기적으로 우리가 뭘 볼 것인가,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본다면, 전자담배 이렌텍이라고 있죠. 이렌텍 여러분. 이렌텍. 이렌텍의 주가가 최근에 뭐 하여튼 좋은 회사건 나쁜 회사건 주가는 이제 뭐 전부 다 말도 못하게 다 빠진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이렌텍의 주가도 엄청 많이 빠졌죠. 이건 사실은 제가 과거에 유튜브에서 소개할 때는 이게 상당히 많이 올랐던 이런 모습을 한번 보여줬는데, 지금은 이제 그 저점까지 다 빠졌어요. 그래서 요걸 기간을 약간 넓게 보면은 주봉으로 봐야 되겠네요. 주봉으로 보면은 주가가 이제 지금 금년 3월 달에 아주 급등이 모셨던 그 가격까지 지금 다 밀린 모습이고요. 이 이렌텍은 뭐 여러분이 이제 전자담배 주로 알고 있지만 기타 다른 부분,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야 될 부분이요. 이건 이제 이렌텍은 뭐 서빙용 로봇 부분도 있고 또 배터리 팩도 있고, 그래서 지금 성장 산업과 궤를 같이 하고, 그리고 이렌텍에 진행되는 사업 중에 가정용 ESS가 뭐예요?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죠.
그래서 에너지 저장 시스템. 그럼 에너지 저장 가정용에서 뭐가 필요하냐? 근데 지금 지구촌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 부분으로 지금 유럽이 에너지난이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한 한일화학 같은 경우도 산화아연, 유럽이 에너지난으로 전기료가 10배 이상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제조업들이 가동이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 축소하거나 뭐 중단하는 이런 모습이 각 산업별로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한일화학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유럽의 에너지난으로 유럽의 가정용 ESS, 가정용 에너지 저장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이렌텍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우리는 이제 비상 발전이라든지 뭐 가정용 저장 시스템에 우리 대한민국은 약간 좀 생소하다 볼 수 있지만, 미국 같은 데에도 비상용 발전 막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구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이제 그 에너지 공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연재해나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선진국들은 우리보다는 그런 시스템이 좀 부족해서 가정용 ESS에 대한 이런 부분의 부각이 충분히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주가는 형편없이 지금 하락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암만 생각해도 물론 이제 제가 그동안에 말했던 수많은 기업들 뭐 2차 엔진 관련 기업 뭐 여러 기업들도 전부 다 괜찮은데, 오늘은 이제 제가 보면서 야 이런 회사들은 진짜 사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관점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항상 이런 주식들을 볼 때는 실적이라든지 이런 걸 기본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렌텍의 요 기업도 이렇게 보면은요, 현재 퍼가 5배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뭐라 그럴까, 너무나 많은 대한민국 기업들이 박앤세일하는 모습이고요. 이 영업이익을 보면은 작년에 7,600억 매출에 342억의 영업이익을 냈는데, 올해에는요 893억이 전망이 됩니다. 이미 이제 발표가 된 상반기 그 6월까지의 영업이익은 460억 정도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1년에 342억인데 6개월 만에 460억을 버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이 회사의 퍼가 5배밖에 안 되고 절대 저평가된 이런 모습을 지금 보이는 거죠. 이렇게 좋은 회사들이 장이 안 좋으니까 너무 많이 빠진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것들은 그냥 사서 근데 주가가 더 밀릴 수 있나? 예, 밀릴 수도 있겠죠. 시장 심리가 안 좋으면. 근데 지금은 진짜 좋은 회사를 막 찾아야 돼요. 저도 오늘 이런저런 회사를 많이 지금 계속 검증하고 있는데 이렌텍은 아까 말한 것처럼 뭐 모멘텀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연말로 갈수록 유럽의 에너지난은 심각할 거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뉴스를 통해 상식적으로 알고 있죠. 근데 이 가정용 ESS 이런 부분을 이렌텍이 지금 사업 부문에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 또는 서빙용 로봇 또는 배터리 팩 이게 전부 다 괜찮거든요. 그리고 실적도 진짜 굉장히 좋고. 그래서 이런 주식은 여러분들 다음 주부터는 좀 물량을 좀 사놓으면 그냥 단순하게 자기 위치로 그냥 올라간다면 13,000원인데 2만 원 이상은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거, 장이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우리가 다 포기하고 싶지만 힘들고 어려운 건 사실이나 기회의 시장이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거죠. 근데 기회인 건 아는데 이미 주식을 다 갖고 있으니까 이게 너무나 지금 사실은 좀 안타까운 거죠.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우리 입장에서 지금 주식을 갖고 있다라면 그것을 팔지 말아야 되고 또 현금이 있다라면 대래 추가 매수하거나 이런 주식들을 공략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자꾸 얘기하면 시간이 길어지니까요. 포괄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팔지 말자. 그리고 지금은 좋은 회사를 사자. 그래서 굳이 종목 말씀을 드린다면 이렌텍이라는 종목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드론 관련해서 군사용 드론 캔코 에어로, 이게 사실은 드론에서 최근에 제가 베셀이라든지 네온테크 이런 주식을 했는데 물론 그 주식들이 말하고 단기적으로는 다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무리 없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캔코 에어로스페이스는 다른 것에 비해서 이건 이제 군사용 드론 그러니까 방산업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어려운 장에서 세게 떴습니다, 주말에. 예 근데 얘는 그러면은 월요일 날에는 약간 조정이 나올 수 있겠죠. 뭐 이렇게 계속 뜰 수도 있겠지만 근데 요 캔코 에어로스페이스 이 회사를 보는 것은 이게 인제 밀리더라도 '한번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인데요. 지금 그 부산항에 인제 지금 미국 항모가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지금 북한에서 뭐 무슨 뭐 그 저기 잠수함에서 쏘는 그 저기 미사일인가요? 그거 지금 기사가 막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인제 지금 안보 관련해서 이런 이슈가 다음 주에 좀 진행될 소지가 높죠. 그러면 다음 주에는 방산 관련주 뭐 여러분 다 아는 것처럼 한국항공우주 뭐 LIG 넥슨이라든지 많은 기업들 보는데 요 드론 관련 특화된 모습에서 최근에 충분히 조정받은 캔코 에어로스페이스 요런 거는 이제 월요일 날 우리가 한번 관심이 필요하다 해서 요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중장기 성장성 이게 이수왕 에코프로 이런 2차 엔진 관련주들의 조정이 나왔는데 저는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낙폭이 심화돼서 이걸 막 고점에 들어갔다. 사실은 고점에 들어가라고 권유드리지는 않았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상당히 좋게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아무튼 밀린 건 사실이니까. 근데 이제 2차 전지는 우리가 성장을 뻔히 알잖아요. 그럼 주가가 많이 밀리면 그러면 사야 된다는 관점이에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2차 전지나 미래차 경량화, 부품의 경량화. 그래서 이제 에코플라스틱, 에코플라스틱. 이 에코플라스틱의 주가는 이제 주말에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는데 거래도 그렇게 부담이 안 돼요. 물론 이 에코플라스틱은 시간에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에코플라스틱의 주가는 충분히 매력적인 모습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차량 경량화. 그러면 이제 차량용 플라스틱 물론 이제 소재나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이 좋아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차량 경량화 얘기를 하지만요. 아까 캔코 에어로스페이스를 얘기할 때 뭐라 그랬어요? 군사용 드론이다. 그리고 지금 한반도에 북한 관련해 약간 긴장이 지금 미국 항모 지금 부산항 입항과 더불어서 긴장이 약간 고조되니까 저 캔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게 좋지 않겠냐 했는데 요 에코플라스틱의 이 제품들은요. 차량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드론에도 들어가는 거예요. 드론도 역시 마찬가지죠. 경량화 시켜야 되고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제품이 인제 이렇게 작으면서도 이렇게 아주 효율성이 있는 요런 부분에서 차량뿐만이 아니라 드론에도 이용이 되는 에코 플라스틱 요걸 지금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인제 현대차 조지아주의 공장 그래서 이 에코 플라스틱도 조지아주 인근에 신공장을 지금 착공 예정이에요. 그러면은 인제 이게 지금 요즘 세상이 약간 이상화돼서 인제 미국이 우리나라에서 자국 내에서 제품을 생산해야지 보조금을 주고 혜택을 주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인제 고런 측면에서도 이슈가 충분히 될 수 있는 소재가 된다. 그래서 에코 플라스틱은 전기차, 드론 그리고 미국 현지 공장 착공 예정 요런 것들로 충분히 매력이 있지 않겠나 요렇게 일단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인제 사실은 이게 어려운 장이지만 종목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인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운용을 할 때 좋은 회사 주식을 좀 사야 되는데 지금 시장이 글로벌 증시가 전부 다 연중 최저점이잖아요 지금. 이러다 보니까 분위기가 안 좋고 그래 가지고 그런데 적어도 이런 시점에서 우리는 좀 더 열심히 종목에 집중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인제 2차 전지의 LG 에너지 솔루션 최근에 인제 일회 충전의 1000km 주행 요런 부분들 지금 기사되고 나왔는데 여기에 인제 배터리 팩을 공급하는 나라 M&D, 나라 M&D. 이 나라 M&D의 주가도
최근 주가 흐름은 괜찮아요. 어려운 시장에서 되레 반전이 전개되는 모습. 그러나 변동이 크죠. 왜? 아니 시장이 폭락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거잖아요. 주가가 오르면은 때리고 싶죠. 이익을 실현하고 싶죠. 그냥 막 버티기보다는. 그래서 이런 변동이 심한데 나라 M&D도 다음 주에는 좋은 흐름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려운 시장이지만 정리합니다. 글로벌 시장 전부 다 신저점이지만 그리고 신문은 방송은 또 많은 사람이 부정적 전망을 하지만요. 바닥에서는 항상 다 부정적 전망이에요. 일축합니다. 지금은 더 밀린다 하더라도 우리가 파는 시점 아니고 홀딩하거나 주식을 사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중소형주에서 이렌테 또는 캔코 에어로스페이스 또는 에코플라스틱 나라 M&D 요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한 종목을 더 보면서 야 이거는 가야 되는데 야 얘 뭐야 하고 좀 연구를 한 주식이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이 하도 복잡하고 하도 그 뭐랄까 작전 비슷한 이런 이슈여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사라고는 말씀 안 드리고 요즘 이 내용을 보면은 이게 좀 참 진짜 주식시장이라는 게 돈이 움직이니까 참 이게 복합적입니다. 셀피 글로벌이라는 회사죠. 셀피. 이 셀피 글로벌은 여러분 투자는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한번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셀피 글로벌은 ICK에서 최근에 사명을 바꾼 회사예요. 셀피. 그래 이제 주가가 급락을 했는데 이게 대주주가 최근에 2번 바뀌고 대주주 지분을 갖다가 채권자가 또 반대 매매 행사를 하고 이래가지고 쫙 빠졌는데 최근에 수사나 리튬 관련 기업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는 이제 주말이거나 매일 시간이 날 때마다 요렇게 이제 그 증권 뉴스라고 그래서 신문이나 정보에 나온 걸 전부 다 쭉 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메타버스 관련을 또 많이 또 연구를 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건지 이런 것들을 보는데 이 수사나 리튬 관련해 가지고 주말에 상한가 들어간 게 EV 첨단 소재라고 있죠. EV 첨단 소재, EV 첨단 소재. 이게 이제 주말에 어려운 장에 상당. 이게 수사나 리튬 회사를 지분 투자한 그런 회사인데, 근데 그거와 관련돼서 이제 아까 말한 이제 셀피 글로벌도 자회사가 수산화 리튬 그 요번 생산을 준비하는 회사에 뭐 수산화 리튬 관련 물품을 공급했다. 그래서 얘가 시간에서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재무 구조나 이런 걸 보면서 야 이거 진짜 제대로 종목을 하나 찾은 게 아닌가? 중소형주에서 그래가지고 이 회사의 재무 구조를 보니까 재무 구조는 좋아. 근데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 회사의 히스토리를 갖다가 쭉 점검을 했는데 이게 보니까 이 재무상으로는 뭐 이 정도면 턴어라운드죠. 계속 적자를 보이다가 올해 3월 달에 19억, 27억 그리고 3분기에 33억 이렇게 예상이 되니까 턴어라운드 작년에 99억 적자에서 올해 165. 요거만 보면은 됐다. 이렇게 판단을 하렸는데 대주주가 2번이나 바뀌고 또 대주주 지분을 갖다 채권단에서 반대 매매하고 막 이런 사연이 있는. 그래 이게 기술적으로 이게 작전 들어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시간에서 안 들어갔는데 요 주식은 단기에 뭐 부도가 난다든지 뭐 이런 부분이 나오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증권사에서도 강력 추천했죠.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을 보면서 복합적인데 이건 공식적 추천 종목은 아닙니다. 근데 증시가 이런 시장이에요. 증시가 이런 시장이. 건우님 들어오셨네요. 예, 건우님 힘내시기 바랍니다. 예. 요즘 뭐 전부 다 힘들고 어려운 시점입니다. 예.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재무상으로만 봤을 때는 저는 당연히 투자를 하는데 그 히스토리 대주주들이 2번이나 바뀌고 뭐 내용들이 아주 복잡해요. 근데 주식시장이 원래 이래요. 굉장히 이렇게 그 이권이 있고 뒤가 좀 뭐랄까 구리다 그럴까 막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순진하면 항상 당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은 이 셀피 글로벌은 그냥 여러분들이 참조로 이런 회사가 있구나. 그리고 시세가 어떻게 되든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연구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 진짜 모두가 진짜 그러기가 되는 상태입니다. 연중 신저점의 모습
투심이 굉장히 안 좋고 어려운 국면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시점에서 반드시 주가는 반전이 전개돼요. 그래서 다음 주는 재밌는 시장이 전개될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지만 제가 오늘도 계속 산행 갔다 와서 오늘 제가 산행을 갔다가 굉장히 빡세게 했어요. 새벽에 가 가지고 그리고 시장을 갖다 지금 몇 시간째 보면서 야 이게 어떻게 우리가 방향이 틀 것인가 많이 고민을 했는데 저의 생각은 변함없습니다. 힘들어도 여러분들 이 위기를 잘 이겨내시고 파이팅 하셔서 꼭 멋진 그런 반전의 계기를 만들어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럴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여러분 힘들지만 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요. 다음 주에는 좀 더 시장에 대해서 그리고 그동안에 말했던 많은 종목군들 또 디테일하게 한 종목 한 종목 또 점검하는 그런 시간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요 정도로 마무리 짓습니다. 예.